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서울대가 잠시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금 전에 조국에 대해서 파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년 5개월 만입니다. 조국이 2019년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학교가 교수직을 파면했습니다. 참 늦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전 총장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도 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법을 위반했거나 또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질질 끌다가 이제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도 질질 끌었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2심 중인데 서울대학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조국의 징계 회부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의혹,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의혹, PD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의혹, 이 지금 징계 회부를 할 때 이 세 가지만 꼽았던 겁니다. 이 중에는 지금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부분, 이건 유죄 판결이 났고 다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 조국의 다른 또 많은 혐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조국의 그 변호인 측에서는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서울대의 결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서울대의 이 결정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민에 대해서 질질 끌다가 올 들었어야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뒤늦게 늑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파면 의결을 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 조국에 대한 재판, 2심 재판도 이제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의 저 재판 시간 끌기. 그러니까 이게 모든 또 재판의 시간을 끈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시간 끌기는 이 문재인 정권에 관계되는 사람, 민주당에 관계되는 사람은 시간을 질질 끌고 반대편에 있는, 현재 여권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은 굉장히 또 빨리 진행이 되는, 이렇게 형평성을 잃었다, 공평성을 잃었다라는 점에서 조국에 대한 재판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조국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도 파면이 됐고, 조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민의힘 쪽에 우병우와 대비를 해서 조국이 총선 출마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하는 말을 보건대 또 우병우의 하는 말을 보건대 총선 출마는 거의 확실합니다. 하고 싶은 뜻은, 의지는 확실합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 우병우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찾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 문재인의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우병우와 조국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병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 대꾸할 필요도 없다. 우병우는 공천을 줄 이유도 없고 입당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우병우를 입당시키고 공천 줘야 될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하기 어렵다,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두 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국이 출마하는 것이 적입니다,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문 의원들도 있고, 조국이 출마를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친문 쪽 사람들이 있고, 친명 쪽은 대부분 조국이 출마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다시 입시 부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갈래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출마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병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유상범 수석 대변인입니다. 유상범 대변인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변인은 자신이 출연을 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의사가 실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병우 출마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당 내에서 우병우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뭐 출마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본인 마음에 달려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할 것이 없고 입당도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공천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조국에 대해서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조국의 팬덤, 그래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또 조국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저항해 왔다. 희생됐다. 그런 대표성이 있다. 지금도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한쪽은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지 말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라. 이게 조국에 대해서 출마를 반대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 안면이 받치고 문재인의 또 생각이 있으니까 문재인이 언제나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친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뭐 상징성 이런 것은 있지만 정치적인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형편없지 않느냐. 조국이 무소속으로 뛰어보고 조국에 대한 이 정치력이라든지 팬덤의 호응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의 영입 이렇게 2단계 작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은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다라는 건 이미 지난 3, 4년 동안 드러났습니다. 단지 그 상징성으로 인한 팬덤 그 부분인데 이미 그 팬덤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개딸만 해도 골치 아픈 수준입니다. 개딸을 데리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총선은 결국은 중도층 싸움입니다. 개딸들은 걸림돌만 될 것이다. 그런 판에 조국의 팬덤까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마음의 빚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놓고 구도 싸움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문재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뭐 그냥 하는 말입니다. 조국이 무슨 정치력이 있고 무슨 준비 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무소속으로는 민주당이 그게 뭐 조국이 출마하는 관악 지역이면 관악에 뭐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뭐 또 그런 식이라면 모를까 무소속 출마는 사실은 조국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의 구도상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당은 조국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국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우병우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이 사실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조국의 정치력은 이미 바닥 수준이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조국과 우병우의 이 출마 부분이 이렇게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목에서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공천입니다. 공천. 이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공천이 결국은 말을 합니다. 이 총선의 특징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내야 되고 또 전국적인 분위기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총선은 돌아간다. 대선과는 달리 좀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천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공천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선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위 친명, 김의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명을 내세워서 현역 국회의원 자리를 노립니다. 자신의 고향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재명이 단속하기도 하는데 당장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머릿속에 98%는 공천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전부 겉도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공천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니까 이재명은 그걸 또 단속을 하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역별로 많은 지금 누가 공천을 받는다, 누가 뛰고 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실로 이제 발탁이 돼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 이제 발탁이 될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지금부터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뭐 알려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반응을 계속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남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이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에 근무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고향으로 간다라는 건 그렇게 크게 논란이 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영남 쪽으로 고향이다라고 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에 나가라.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총선이. 새로운 인물 발굴, 이 지역적으로도 신임을 받고 또 전국적인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잠재력을 가진 다크호스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고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뛰고는 있지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누수가 되는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쓰고 이걸 부정하게 사용하는 뭐 시민단체들이 부정하게 국고 보조금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규모가 크다.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착취하는 것이고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형이다.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적한 것은 이 천안함 사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과 또 이래경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쫓겨나간 이래경 또 민주당의 대변인 모두가 나서서 이 천안함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이 국가 영웅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이런 행위는 반국가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피해 젖은 이 전투복 위에 설립된 나라가 우리나라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이 영웅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지금 일본의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이 민주당의 행태, 이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은 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완전히 방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면 즉각 장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천안함 이런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을 단속하듯이 이 가짜뉴스와 이 천안함 왜곡하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특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의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 또 보조금, 이게 지금 100조가 넘는다, 연간. 문재인 정부 때 매년 수천억씩 늘어왔다. 이게 불법, 부정, 부당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 포퓰리즘으로 마구 뿌려서 낭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게 그럴 것이, 예를 들면 교육 예산 같은 교육 보조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을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돈을 타오기 위해서 학생들 여행을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행을 가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교육 예산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이 교육의 이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세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늘다 보니까 교육 예산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도 계속 예산이 사용이 되고 포퓰리즘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뿌리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이건 뭐 여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정부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방자치,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 뭐 규제를 해소하는 것,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감사원이 최근에 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이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적발을 했고, 정부에서도 29개 부처에서 모두 감사를 해서 1,800건 이상을 적발을 했습니다. 모두 법적 처리해야 됩니다. 돈도 다시 회수해야 되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가들, 공무원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부분도 짚었습니다. 이걸 공무원이 크게 범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조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공무원까지 처벌해야 한다. 오늘 감사원에서 또 나온 기사입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태양광에 관계되는 8곳의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500억 원 이상 받아 챙긴 것,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규모가 이것뿐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면서 엄청난 지원금을, 원전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금을 뿌렸고, 또 문재인 정권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들어서 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 지원금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할 정도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잡힌 겁니다. 이 태양광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아예 대놓고 임직원들이 자신 이름이나 가족 명의로 이렇게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이것뿐만이냐, 서류 조작을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달려드는 겁니다. 전국에서 서류 조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지원금이 빠져나갔다. 이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또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이 마약처럼 특별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 카르텔입니다. 이권 카르텔. 전국에 엮여져 있는 이 이권 카르텔을 그 전체를 뿌리 뽑아야 하는데 그 전모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찰과 검찰 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것, 감사원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례도 700건입니다. 이걸 도대체
감사원만으로 처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또 괴담,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이걸 뿌리 뽑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분노를 해도 이 예산이 새 나가는 부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모두 환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무회의에서 거의 매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검찰, 경찰이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의 인력이야 뭐 2,500명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 14만 명의 경찰 인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기강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짚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